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온 성동찬이라고 합니다. 예, 제 페이스북에 반 이상이 고기 이야기라서 그 동료분이 제 우유빛깔이라고 말을 했는데 넌 아니다. 우유빛깔이다. 해서 별명이 이렇게 되었고요. 예, 지금 은행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처음에 듣기 전에는 처음에 그 전달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 작은 세미나다. 예. 그래서 한 100명, 200명 사이라고 전달을 받아서 굉장히 뭐 가족적인 마음으로 좀 주제를 가볍게 해볼까 해서 왔었는데 아까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당했다.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그 무대에 대한 울렁증도 있는 상태에서 작은 행사로라고 그렇게 듣고서 왔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냥 떨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바로 이 define 데이터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처럼 어떤 뭐 멋진 코드나 이런 거를 여기서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분명히 뭐 데이터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뭐 밤을 샜던 경우도 있고 한데 이때 조금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정의를 함으로써 제가 저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것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같이 공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햇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백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서비스든 이 백업을 하죠. 설마 아무리 작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붕괴된다는 것은 곧 그 서비스의 붕괴와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데이터 복구예요. 복구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런 법적인 뭐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그 데이터 소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한 몇 년 동안에 뭐 어디인가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서 활용되기도 해요. 추가로는 이제 MySQL 경우에는 리플리케이션 복제 서버 구성을 할 때 이 백업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쿼리를 추출하거나 여러 용도로 쓰이는 등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가 시작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어차피 서버도 없으니까 로컬 디스크에 하나 붙여서 백업을 하게 되죠. 그게 편하고 스케줄링도 그냥 리눅스 혹은 뭐 윈도우 쪽에서 간단하게 몇 줄이면 되니까 가장 편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일정 수치 이상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서비스가 커지게 되면은 이 백업 데이터를 서비스 장비가 아닌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또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로컬 디스크에 봤던 이 백업 데이터를 뭐 별도의 NAS 혹은 뭐 백업 서버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넘기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이 백업 디스크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백업 디스크를 놓는다는 것은 이 서비스의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용량의 디스크를 꽂아야 되고 이게 자체 다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까워서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NAS 혹은 백업 서버에 직접 스트리밍 방식으로 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저희 은행에서는 이걸 이렇게 구성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예전 사례입니다. 네트워크를 직접 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뭐 편하고 좋았죠.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소셜 서비스 특성상 한번 물타기 시작하면은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트래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서버 확장하기도 바쁘고 정말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NAS에서 받아들이는 백업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게다가 더욱더 서비스가 커져서 이제 IDC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IDC를 최대한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멀티 IDC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장비를 양쪽에 놓고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곧 이 말은 만약에 마스터에서 백업을 한다거나 혹은 슬레이브에서 백업을 한다라는 정책을 했을 때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위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백업의 대상에
대상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결국에는 새벽에 스위치에 불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이 나는 이 스위치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서비스와도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새벽에 누가 이 서비스를 많이 쓰겠냐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낮에는 멀쩡했던 이 서비스가 밤만 되면 느려지고, 뭔가 알람이 오고, 뭔가 레이턴시가 길어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자는 한 땀 한 땀 이런 스케줄을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백업 데이터는 매일마다 백업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백업이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결코 멈춰있는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미세하게 제대로 잘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그림처럼 겹치는 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되면은 IDC에서 전화가 와서 네트워크가 풀 찼습니다. 이거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오고, 거의 미치거나 잠 깨거나 거의 이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서비스는 대박 났어요. 사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 인생은 갈수록 낮에는 서비스 확장하고 대응하느라 힘들고, 저녁에는, 밤에는 이런 백업으로 인한 알람으로 인해서 정말 피폐해지고, 게다가 여기저기 너 때문에 밤에 맨날 내가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하고, 물론 공공의 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눈치를 많이 받습니다. 죄인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벌써 3, 4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좀 꽤 많이 커졌던 서비스였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었고, 근데 이 백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백업 데이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백업 데이터의 성격을 먼저 본다면은, 이 백업 데이터는 마치 보험과 같은 특성을 가지죠. 서비스에 없어서는 안 돼요. 서비스가 붕괴되면 안 되니까, 붕괴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서비스의 중요한 파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사이즈가 커요. 근데 이렇게 큰데 자주 쓰이지가 않아요. 사실 자주 쓰이면 이 서비스 망한 거잖아요. 매일 장애나서 복구하고 이런 서비스는 피해야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는 DB 입장에서는요, 변경 이력이 어딘가에 며칠 동안은 보관이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MySQL에서는 바이너리 로그라는 형태로 있고, 오라클에서는 아카이브 로그 형태로 있어요. 이거를 한번 딱 4개를 한번 합해 봤을 때, 나에게 있어 이런 백업 데이터는 분명 자주 쓰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하루 전 데이터조차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서비스의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제가 저한테 3가지를 한번 던져보았어요. 과연 매일 같은 백업 서버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봤고요. 두 번째는 복구할 때 반드시 오늘 백업으로만 해야 될까? 라는 질문도 던져봤어요. 마지막으로 도대체가 백업 끝나는 시간은 매일마다 다른데 왜 시작하는 시간은 같아야 되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매일 다른 백업 서버 나스 쪽에 백업 데이터를 던지면 어떨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오늘 백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스 장비가 완벽하게 붕괴가 되어서 데이터가 복구가 불가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DB 입장에서는 어제 데이터가 있어요. 어제 데이터가 있고, 어제부터 변경 내용들이 쭉 쌓여있는 로그가 어딘가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활용을 한다면은 바로 장애나 시점 이전까지 복구가 할 수 있습니다. 즉 굳이 늘 같은 스토리지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거를 최대한 안 바쁜 백업 서버에 백업을 던져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한번 결론을 지어봤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나스가 있으면은, 여러 개의 나스가 있으면은 이 각각의 나스마다 동시에 백업을 수행하는 카운트 인계치를 정해놓고, 야 너는 총 3개, 너희들은 전부 최대 3개 이상의 동시 백업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업 서버를 선정을 할 때 이 빨간색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너는 제일 바쁘니까 넌 백업에 빠져. 그리고 나스 1번과 나스 3번은 3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가장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나스 1번,
그 파란색 가장 널널한 곳으로 백업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고 제가 이런 스케줄링까지 제가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먼저 누가 먼저 백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선정을 했으면 이 데이터를 어디에 던져야 될까, NAS 장비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이와 같았어요. 백업 시간 대역에,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2시면 2시, 3시면 3시에 딱 백업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백업이 1시에서 2시에만 시작했으면 좋겠어. 혹은 2시에서 3시 안에만 시작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이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백업을 해도 되라는 것을 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케줄이 가장 밀린 순서, 그리고 백업 데이터가 가장 많이, 꽤 큰 순서로 잘라가지고 순서를 정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어제 백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반드시 오늘도 먼저 시작한다는 그런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러프하게 적어도 너는 이 시간 안에는 백업이 시작할 거야 라고 느슨하게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가 정해졌으니까 어디에 던져야 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멀쩡한 녀석들 중, 그러니까 지금 그 서버 쪽에 핑을 던졌을 때 제대로 응답이 오는 녀석들 중에서 이 임계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그림에서는 총 3개였잖아요. 3개를 넘지 않는 녀석들 중에서 동시 백업 수가 가장 적고 가장 한가하네, 놀고 있는 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제 백업을 하지 않았던 곳을 선정을 해서 나는 이곳에 던질 거야 라고 매핑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멀쩡한 녀석, 그러니까 백업 서버도 어차피 장애 날 수 있잖아요. 장애는 나라고 있는 거지, 빨리 복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장애가 났을 때 굳이 관리자가 가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하면서 그놈은 알아서 빠질 것이고, 다른 녀석이, 백업 서버가 그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녀석의 대체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는 더 이상 깨지 않아도 됐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백업하지 않은 곳을 선정함으로써 굉장히 이게 느슨하게 선정함으로써 굳이 이 장애가 나봤자 어차피 어저께 있으니까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백업 데이터를 관리해도 되었고요. 만약에 용량이 부족했을 때 만약에 다른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리밸런싱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백업 데이터는 백업 서버에 무조건 평생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냥 용량이 부족하면은 NAS 하나 사서 껴요. 그러면은 그 NAS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 백업 스케줄링 안에 포함이 될 거고, 대상으로 포함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5일 후에는 전체적으로 고른 데이터 사이즈를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절대 동시 백업 수는 내가 원했던 카운트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고, 서비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밤에도 조용해졌고, 그리고 백업 서버도 그 용량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버 레벨까지 마치 마치 백업의 클라우드와 같이 이 백업이라는 이 용량이라는 이 자원을 어느 한 곳에 기속시키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이 서버들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매핑만 함으로써 나한테 필요한 건 나의 오늘 백업본이 어디에 있다 이 정보만 필요하지 A 서버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요. 정말 효율적으로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갈수록 대박이 났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한번 좀 리뉴얼을 했다고 하던데 크게 바뀐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수백 대 수천 대까지 하는 걸 보고 왔고, 지금은 나머지도 아마 다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여유를 찾아서 더욱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낮에 그런 복지를 누리게 되었죠. 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그 기술적으로는 은행 쪽이랑 약간 연관이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 MySQL에서 구질적인 어떤 비동기적인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MySQL은 여기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슬레이브는 그 비동기적으로 마스터의 데이터를 복제를 하거든요.
이 말은 마스터에서 컵이 완료된,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미 이 데이터는 DB에 저장이 되었어 라고 응답을 받은 데이터를 그 비동기로 끌어와서 자기 자신의 슬레이브 장비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말은 결국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간에 일시적으로 그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전에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쳤는데 이상하게 1초 전에 데이터가 보여요 라고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시면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MySQL이라고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답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마스터에서 장애 났을 때, 근데 이 장애 났을 때 정말 미세하게 이미 마스터 서버에 그 저장 완료가 된 데이터가 만약에 슬레이브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데이터 유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미 그 미션 크리티컬한 은행이란 무시무시한 서비스에 발도장을 찍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이게 최고의 신뢰를 얻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레퍼런스도 없었고 오픈소스는 굉장히 장난감 같다. 뭐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은행 엔터프라이즈에 어떻게 쓰냐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 어떻게든 그렇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용 못지않은 데이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년에 다시 한번 슬레이브 용도를 정의를 해봤죠. 보통은 어떤 서비스에서는 슬레이브를 굉장히 리드에 대한 그 스케일 아웃 용도로 쓰는 곳이 많아요. 다른 보통 뉴스 서비스라든지 혹은 블로그 서비스, 이 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은 쪽에서는 이 슬레이브들을 그 스케일 아웃 용도로 쓰는데 제 입장은 좀 다른 게 과연 이놈들을 서비스에 투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라면은 얼마든지 캐시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더욱더 효과적이고 더욱더 빠른 확장 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개발 부서의 그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요. 두 번째, 슬레이브는 비동기로 복제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그 고유의 파일을 가진다, 데이터 파일을 가진다. 서로 스토리지를 써서 파일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공유하는 그 스토리지에 올린다고 할지라도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자기 상대편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슬레이브를 정의를 해봤고요. 비동기로 데이터를 로컬에 복제를 하고 굳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녀석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버렸어요. 서비스에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무조건 마스터에서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있었던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마스터 슬레이브 간에 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냥 마스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함으로써 해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복제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앞선 일관성 문제보다 더욱더 걱정이 됐던 것은 이런 장애, 메인 서버 장애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 이것만 어떻게 막았어야 했거든요. 네, 복제. 비동기 복제는 피할 수 없어요. MySQL의 마스터 슬레이브 리플리케이션 구조에서는 지금도 피할 수 없고요. 갤러라 클러스터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물론 싱크러스한 리플리케이션이라 할지라도 얻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잃는 것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우리는 마스터에서만 서비스 한다라는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데이터 유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환경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이제 정의로는 마스터에서만 서비스하는 상황에서의 피할 수 없는 비동기 데이터 복제라고 글을 썼는데요. 제가 며칠 후에 읽고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스터에서만 서비스를 하니까 일관성 일단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비동기 복제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저만의 복제라고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로스리스 리플리케이션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MySQL 리플리케이션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마스터 쪽에서 데이터 트랜잭션의 커밋이 발생하면 일단 자기 자신의 바이너리 로그라는 영역에 이 변경 이력을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바이너리 로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이제 슬레이브에서는 이 IO 스레드라는 녀석이 이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그 슬레이브 로컬 디스크 안에 이제 릴레이 로그라는 영역에 이 마스터의 바이너리 로그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슬레이브의 또 다른 스레드인 SQL 스레드가 이 릴레이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MySQL 리플리케이션이 그 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그 로스리스 이 리플리케이션은 사실은 SQL 스레드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바로 이 IO 스레드, 이 그 바이너리 로그를 저쪽 슬레이브 쪽으로 전달하는 이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커밋이 발생하면은 예전처럼 그 완료 처리, 그러니까 마스터 데이터에 적용이 되자마자 바로 그 OK를 떨구지 말고 이 슬레이브 중 어딘가에 이 마스터의 바이너리 로그의 이벤트를 받아서 잘 받았다는 에크가 올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에크가 오면은 그때 OK를 보내주자 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사실은 MySQL 5.5에 도입이 됐던 세미싱크 리플리케이션의 약간 더 개선된 버전이에요. 말은 굉장히 로스리스해서 이쁜데 사실은 세미싱크 리플리케이션이고요. 예, 그럼으로써 그 바로 이전에 뭐 어싱크 리플리케이션이 예기치 않게 마스터가 장애가 났을 때 그 상태에서 그 미처 슬레이브 쪽에 로그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찌됐건 마스터에 완료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었지만 로스리스 리플리케이션에서는 적어도 얘가 보장을 해주는 것은 전체 이 슬레이브 중에서 어느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한 군데에서는 반드시 이 그 마스터가 마지막으로 그 완료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로그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마스터가 장애가 날지라도 어떻게든 그 장애 시점 바로 직전까지 잘 복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런 빠르게 복구하는 방식을 이제 MHA를 활용을 했고요. MHA는 그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그 HA 솔루션이고요. 그 마스터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마스터 장애가 감지가 되면은 이 남은 슬레이브들을 엮어서 다시 리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버전까지 다 맞춰서 정상적으로 그 페일오버를 해주는 그 가용성을 달성해주는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MH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릴레이 로그를 활용을 합니다. 이 릴레이 로그 활용을 하는데, 이 로스리스 리플리케이션에서는 바로 이 릴레이 로그가 반드시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합해버리면 결국에는 데이터 유실 없는 높은 가용성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안에는 다 그 페일오버가 완료가 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최대 30초 이내로 페일오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게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면은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마다, 커밋할 때마다 디스크 로그, 리두라는 영역에 그 데이터를 적게 됩니다. 써요. 플러시를 해요. 그래야지 예기치 않게 장애가 났을지라도 이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메모리, 이 더티 데이터들을 다시 유실 없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매 커밋마다 디스크에 플러시를 해버리면은 이 모든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결국에는 바로 이 디스크의 성능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IOPS를 최대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좀 비싼 장비, 결국에는 그 레이드 캐시, 그러니까 라이백 캐시를 두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IO 성능을 높이기도 하죠. 근데 그 로스리스 리플리케이션에서는 분명히 리플리케이션 그룹 어딘가에 변경 이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리 서비스는 마스터에서만 이제 그 데이터 쓰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커밋할 때마다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하지 않고 1초마다 하면 어떨까? 성능 위주로 구성하면 어떨까? 라고 한번 그 퀘스천을 저한테 또 한번 던져보았고요. 네, 그랬을 때 단일 노드일 때는
분명히 데이터 유실이 있어요. 1초 정도, 2초 정도 유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시야를 넓혀서 리플리케이션 그룹으로 한번 넓혀 보았을 때, 이 마스터가 장애났을 때 마스터에서는 분명히 데이터는 사라질 수는 있지만, 마스터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데이터는 이 리플리케이션 어딘가에 릴레이 로그 형태로 남아 있을 거잖아요. 결국 이 말은 그 노드로 보지 않고 이 그룹, 리플리케이션 그룹으로 봤을 때는 전혀 데이터 유실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면서도 빠른 구성,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유실이 없는 목표를 얻으면서도 정말 효율 측면에서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1초마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쓰기 작업을 함으로써 그 퍼포먼스까지 같이 얻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결국에는 이게 그 세미싱크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정말 디스크에 대한 그 제약을 정말 효율 측면으로 가져갔을 때 전혀 이제 성능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효과도 얻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 쓰기 작업이 많은 서비스 경우에는 만약 이게 커미시마다 데이터를 이제 플러시하게 되면 굉장히 IOPS가 높아지면서 이게 어떻게 SSD라고 할지라도 그 디스크 유틸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그 1초마다 플러시 성능 위주로 구성함으로써도 이 남는 IO를 다른 리드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오늘 정리한 것이고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제가 말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하면서도 그 굉장히 빠른 그래서 저는 이제 백업이라는 데이터를 조금 엉뚱하게 좀 재해석을 해서요. 그 자주 쓰이진 않지만 하루 전의 데이터도 의미 있는 서비스의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함으로써, 그리고 매일 다루고 안 바쁜 나스에 자동으로 마치 백업 데이터도 클라우드처럼 늘 회사 내에서는 내가 만든 것은 이거 백업에 대한 클라우드다, 이거 정말 칭찬해줘라고 자랑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 컨셉은 그거였어요. 이 자원을 어디에 기속시키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 중에서 이슈였던 한 가지 해결을 했었고요. 그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서 그 오픈소스인 MySQL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데이터와 복제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 그래서 로스리스 리플리케이션과 MHA 각각의 연관관계를 잘 조합을 했고, 추가로 이제 데이터까지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함으로써 그 디스크의 성능에 얽매이지 않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 삶의 정의와 이제 광명을 찾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이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지금은 이제 개발자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DBA 역할을 하고 있어서 코드나 이런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냥 사례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준비가 약간 미흡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게 제가 이렇게 백업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건, 혹은 그 로스리스 리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건, 제 당시의 상황에서는 저에게 가장 이게 맞는 해결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작년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이 비슷하게 해결 방법을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때로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욱더 안정적인 측면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것 외에도 더욱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반드시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짧지만 좀 많이 힘들었던 이 세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로스리스 그 리플리케이션에서요. 네. 이거를 쓰기 전에는 네. 이제 슬레이브가 마스터 있는 데이터를 그냥 생으로 이제 복사를 했는데, 네. 이거를 쓰고 난 이후에는 그 생으로 복사를 하기 전에 네. 이 로그라는 어떻게 보면 생 데이터보다 좀 가벼운 그게 있으니까 네.
그걸 그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뭐 최신화시켰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 리플리케이션은 동일하고요. 흐름은 같아요. 바이너리 로그라는 데이터가 있고 바이너리 로그에 대한 그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면 로그에 쌓이고 각 슬레이브에서는 이 이벤트를 마스터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어싱크하게 데이터를 복제, 저장하는 게 기존의 MySQL 리플리케이션이고요. 로스리스에서는 이 마스터의 커밋이 발생하기 전에 잠깐 동안 슬레이브에서 정상적으로 해당 이벤트를 받았다는 것을 잠깐 기다리자라는 컨셉으로 접근한 게 로스리스예요. 그러면은 좀 속도 차이가 미세하게 좀 있는 건가요? 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MySQL에서는 또 그 바이너리 그룹 커밋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이분이 먼저 똑같은 원했던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바이너리 그룹 커밋에 대해 좀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거 굉장히 긴 건데 바이너리 로그에 정 연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약간 매번마다 커밋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뭐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 혹은 네트워크적인 그 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룹으로 엮어가지고 묶어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얼마나 그건 조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아마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할 수 있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양보다 시간으로 묶어서 하는 거죠? 양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다양하게 그 파라미터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기본값이 제일 낮더라고요. 네. 혹시 없으신가요? 네, 혹시 로스리스 어플리케이션 구축하시기 전에 기획하실 때 네. 갈레라 클러스터를 배제하신 이유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는 왜냐면 저는 그 갤러라 클러스터의 컨셉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단지 우리 서비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랑은 약간 맞지 않아서 안 했던 거지. 물론 어떤 서비스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한 군데에 제가 가장 그 뭔가를 어떤 NoSQL을 보든 뭐 어떤 캐시 서버를 보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 하나가 장애가 났을지라도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영향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동기와 그 동기의 차이는 동기라는 것을 경우에는 뭐 요놈이 정말 장애로 인지되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은 그 약간 뭐 서비스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 질문 없는 것 같은 제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